역대 가장 더웠던 4월에 이어 5월에는 폭설이 내리면서 소백산 철쭉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철쭉이 피지 않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이버 도박 범죄자들을 잡아보니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1,500만 원을 날리고 어린이들까지 도박에 빠졌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실거주가 어려워지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대거 고용했던 위탁 택배원들이 택배 물량이 줄자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상 고온 때문에 봄꽃 개화가 기상청 예측보다 평균 6일이나 빨랐는데요. 올해는 반대입니다. 이달 들어 유독 강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례적인 눈까지 내린 탓에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해발 1,350m 소백산 정상부. 철쭉 자연군락이 수백 미터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분홍꽃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소백산 연화봉 철쭉은 지난해 이맘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만큼 많은 꽃을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것은 잎사귀가 축 처졌고 꽃 몽우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철쭉 천국이었죠. 근래 그렇게 좋은 소백산으로서도 최고였고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해가리를 하는 건지 지난주 내린 눈 탓이 커 보입니다. 소백산에 5월 초에 눈이 관측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중순에 5cm 이상 쌓인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기 5km 상층에 영하 25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내린 눈입니다. 지난달 4월로는 역대급 고온에 미리 올라왔던 철쭉 몽우리 상당수가 늦봄 폭설에 냉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월 들어 잦은 비가 내려 일조량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은 예년보다 따뜻하더니 5월에는 기온이 낮고 눈이 내려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꽃축제를 준비 중이던 지자체는 난감합니다. 지난해는 이상고온으로 평균 8일이나 꽃이 빨리 피어 올해는 축제 일정을 8일 앞당겼지만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앞서 3월에는 이상고온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보름 가까이 벚꽃축제를 앞당겼던 지역들은 피지 않은 벚꽃에 다시 일정을 미루거나 꽃 없는 축제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상고온과 저온, 유례 없는 늦봄 폭설까지 극한의 날씨에 우리 생태계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해 7월 참사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통행금지 1년 만에 재개통됩니다. 충청북도는 차량 진입 자동 차단 시설과 벽면 보강, 탈출용 지지대와 배수 펌프 전체 교체 등을 마치는 다음 달 30일 지하차도의 통행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15일 침수 사고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지하차도를 포함한 지방도 525호선 4.5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막아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현희 청주 흥덕 국회의원 당선자가 단장을 맡고 민주당 지방의원들과 이선영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집행위원, 이성구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특임단은 민주당 중앙당의 오송 참사 국정조사 당론 채택과 22대 국회 개원 후 조기 실시 등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더니 적발된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하듯이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요. 고등학생이 도박으로 1,500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고 9살 초등학생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학생. 친구들과 게임하듯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졌습니다. 바카라와 하이로우 등 1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게임을 주로 했습니다. 용돈에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결국 학교 운동부에서 쫓겨났습니다. 15살 중학생도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돈을 쪼개 2,000원, 3,000원씩 하던 게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도박을 한다 이런 소리 듣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찾아봐가지고 했어요. 서버 찾는 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2,900여 명 가운데 35%인 1,035명이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9살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도 2명 있었습니다.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청소년도 12명 적발됐습니다. 친구 소개로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인터넷과 SNS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박이 범죄라든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게임이다 아니면 재미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이 된 뒤에도 그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친구에게 돈을 뺐거나 사기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 혹은 가출, 학생들끼리 폭행 혹은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2차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부모가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 갚아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일부분은 감수하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스케줄을 촘촘하게 짜줘야 돼요. 경찰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내 집처럼 들어가 살 수도 있고 호텔처럼 빌려줄 수도 있다는 말에 한때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숙박시설로만 쓸 수 있어 수 분양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8월 전용 면적 165에서 187제곱미터까지 모두 160채가 분양됐는데 전국에서 13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도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실주거가 불가능해지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행사 말에 속았다는 주장입니다. 실거주가 가능하다라는 시행사의 답변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행사에 전화를 했을 때에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분양 과정에서 공고문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유의사항을 적법하게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이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용도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와 주차장 면적 추가 확보, 바닥 난방 면적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9만 8천 가구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 동의이기 때문에 그 100%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80대 확보하는 것도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입주 예정자들은 내일 청주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에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충북대병원 교수 사직서가 처음으로 수리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10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의 사직서를 최근 최종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3월 27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 택배 물량이 늘어나자 우체국에서는 이른바 위탁 배달원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월급제인 집배원과 달리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택배 물량이 줄자 위탁 배달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껴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우체국 택배 차량 20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위탁 택배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수막을 걸고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물량 강탈은 생존권 박탈이고 살인이고 해고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19년부터 위탁 택배원들을 대거 고용했는데 월급을 받는 집배원과 달리 건당 1,07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일합니다. 2022년 하루 평균 200건을 해 한 달에 20일이라면 428만 원을 벌었다고 위탁 택배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는 하루 175개의 물량 제한이 생기면서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월급이 줄었습니다. 위탁 택배원들은 코로나가 끝나니 우정사업본부가 물량을 줄여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만두거나 이른바 투잡을 뛰는 동료들이 늘었습니다. 수량도 감축시켜서 살기가 좀 빠듯한 시점입니다. 카드 배송을 하면서 시간은 더 늘고 수입은 더 줄고 어려운 점이 좀 많아요. 몸도 피곤하고. 하루 물량이 175개가 넘는 날에도 위탁 택배원들에게는 정해진 물량 이외에는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집배원들에게 물량을 일부러 더 배정한다는 겁니다. 물량이 없어서 175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은 있는데 우체국이 매일매일을 PDA라는 기계에 락을 걸어서 더 이상 물량을 못 가져나가게.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위탁 배달원이 자유롭게 물량을 가져가면 월급을 받는 집배원들이 할 일이 없게 돼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맺은 단체 협약에 따라 최소 물량은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13일 충주 동락면 사과 과수원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충주에서 14곳, 단양 2곳, 음성 1곳 등 모두 17개 과수원에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면적은 5.3헥타르로 충주 한 곳을 제외한 16개 과수원의 전체 폐원이 결정돼 매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2020년 506개 과수원이 감염된 것을 비롯해 해마다 100곳 이상이 화상병에 감염돼 수십에서 수백 헥타르의 과수원이 매몰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청주공항 거점 의무 기간이 종료된 에어로케이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했습니다. 국제선을 신규 취항하면 다른 항공사보다 1억 원 많은 3억 원을 주고 항공기 한 대당 최대 700만 원의 정비료와 매년 1,000만 원의 홍보비도 지급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전체 직원 가운데 10% 수준에서 충북 인재 채용과 국제선을 늘리는 등 거점 항공사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운항 중인 정기 국제선은 5개국 7개 노선으로 청주공항에서 가장 많습니다. 충주시가 30억 원을 들여 충주 천변 공설시장 건물과 무허가 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관광 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주천 대수정교에서 현대교까지 235m 구간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영업 중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8월 이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공설시장은 1970년 준공한 충주시 소유 건물로 57개 점포가 있는데